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과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게임스탑 이야기, 개미들의 반란, 공매도 얘기 나오는데 개미들이 열심히 하는데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 반격 혹은 집결 이런 것이 지금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서 그 유동성이 이제 개미들한테 흘러갔고 그 개미들을 규합해서 그동안 시장에 공매도가 주가를 많이 흔들었던 그 시장에서 공매도를 이겨내기 위한 모습이다. 너무 이쁘죠, 그림이. 근데 저는 그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냐면 일단 그걸 주도한 자는 한 370억을 벌었더라고요. 게임스타 같은 경우 보니까 4불에서 출발해갖고 300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매도 친 입장에서는 엄청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16억 불 얘기하다가 22조까지 불어났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주식을 팔아서 메꾸는 과정이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게임스탑이 30% 밀리면서 공매도가 이기니까 주가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결국은 개미 무덤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수급 돈 많은 누군가는 선두에 서서 갔다가 이익 내고 나가겠지만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개인만 남아서 개미끼리 치고박아가지고 무덤 되지 않겠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를 이기고자 하는 그거를 지지를 하시되 참여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선수들만 참여해서 자기들 이익 내고 빠져나가게 하는 게 맞다. 잘못하면 정말 따라간 개미만 무덤을 만들고 그 종목은 결국 나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이슈와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의지가 붙어야 가는 거거든요. 개미들만 남아버리면 남은 개미들끼리는 그 의지가 모이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공매도와 적대 세력으로 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거는 정말 보기 좋지만 나머지 따라가는 공매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는 그 세력이 그것도 이제 세력이 된 거죠. 은으로 갔다고 합니다. 은으로. 근데 이 파생상품 일종이라 은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뭐냐면 시장에 이제 투자처가 별로 없으니까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은이 지금 2013년도 기점으로 지금 32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어요. 30불까지 올라왔죠, 거의.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올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벌써 올랐어요. 작년에 올리고 다시 되돌림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아마도 개미들이 다루기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두 가지예요. 공매도를 상대로 뭔가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건 맞지만 결국에 남는 개미들은 정말 큰 피해를 다 떠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은 같은 것도 오르는 것은 아마도 지금 투자처, 돈이 너무 많잖아요.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거를 결국은 이러한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롬 파월을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장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롬 파월이요 어저께 시장에 뉴스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번 버블을 터뜨리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버블이다. 닷컴처럼 지금 심각하다. 퍼가 24배가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가는 걸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의자가 있고 아니다. 지금은 버블은 아니고 그냥 과열이다. 버블 가려면 멀었다. 더 사야 된다. 바닥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를 더 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파월은 그럼 왜 저 말을 했을까? 만약에 문제 터지면 파월은 대응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제로 금리가 벗어난 마이너스 금리가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터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럼 파월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기술적으로 정말 위험한 시그널이 들어와 있죠. 그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차트를 아마 오래전에 그려드리면서 3880 돌파가 중요하고 안착이 중요하다. 월봉이라 말일까지 봐라. 근데 요 자리는 항상 무슨 문제가 터졌던 자리인데 여기서 공매도 사건 게임스탑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약간 밀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월이 마무리되면서 음봉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달과 이달에 쌍대가 돼버렸어요. 여기도 쌍대가 됐어요. 여기도 쌍대가. 그러면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쌍대 때는 음봉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롬 파월 입장에서 이거 무너지면 안 되죠. 지금 그렇더라도 쓸 카드 하나 없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시장의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상승에다가 그냥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빠지다가 그냥 휙 돌린 것도 저런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중국에서 얼마 전에 긴축 모드가 좀 있어서 이게 정말 긴축으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했는데 어저께 약 17조 원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줬어요. 그 17조 원 풀어주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결국 제롬 파월이 지금 립 서비스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개미들이 아까처럼 말씀하신 공매도 성공해가지고 이기는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잘못하면 무덤이 돼요. 그럼 그들은 다 손실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시는 자리가 됐어요. 미국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오르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 코스피가 3,000을 회복하고 오늘 벌써 3,100이 돼버렸습니다. 뭐 변동성이 엄청나죠.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급이 맞질 않는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락할 때 외인과 기관이 막 물량을 퍼댑니다. 퍼부어대는데 상승할 때는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수급이 없어요. 저는 이게 좀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개미들이 그렇게 매매를 잘해서 미리 올라갈 거 알고서 샀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딱 하나예요. 누군가가 고점에서 물량을 많이 팔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일시적 수급을 보시면 이게 어제 오늘 올린 수급이에요. 내려갈 때 수급 보세요. 맞지가 않죠? 완전히 퍼부었고 올라갈 때 별게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믿어달라고 하는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물론 뭐 시장이라는 게 다 이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이 금심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와중에 지금 나온 게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우리나라에도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HLB라든가 코스닥에 1, 2위 가지고 있는 공매도 수량 그거 좀 올릴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뭐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조금 달라요. 일단은 갈 거라면 여기를 완전히 다 치고 가야 돼요. 지금 뭐 한 2조 1,000억 정도 공매도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들어오면 쇼커버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차이점이 뭐죠? 미국은 제한폭이 없고 우리는 제한폭이 있어요. 공매도가 숨 쉴 틈이 있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공간이.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는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미국과는 공매도 세력이 견딜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 시간의 모습. 그다음에 공매도도 우리나라는 1년씩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국내장 지금 중요한 기로에 접어들었죠. 아시겠지만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해서 장대 양봉이 터진 상태예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올라가고 정말 지난번에 제가 이 시장이 정말 쉬워졌습니다라고 한 게 대응에 대한 단기 대응에 대해서는 어렵죠.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 3,266 넘어가서 월봉이 안착하거나 뭐 주봉이 안착하거나 한다면 연봉 상태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상방을 열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봉이 뚫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특히 미국장 중요한 자리에서 차트가 쌍대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진짜라면, 가짜라면 돌파돼서 지난번에 4천 정도 더 포인트 좀 더 가겠지만 진짜라면 2월 달 한 달 되게 볼만할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달이 끝나봐야 되겠지만 현재 뭐 수급적인 동향, 또 원달러도 마찬가지고요, 빅스도 마찬가지고 너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주가가 같이 올라요. 이거는 정말 우리 투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의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면 어차피 돌파되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섭 전략가 함께했고요. 시장 지수 한번 다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7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야, 변동성이 뭐 정말 레벨도 그렇지만 2%, 3%의 변동성이 나오고요.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한 또 부담이 있습니다만, 다만 수급상 오늘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좀 사고요.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그친 거, 연기금이 요즘 욕 많이 먹었거든요. 연기금이 매도가 좀 그친 듯한 소폭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